안녕하세요. 한국어학위의회 기말 발표를 진행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반보민입니다. 저는 오늘 K-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의 원리. 둘째, 10cm 스토커를 활용한 는대 교육. 셋째, PPP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계획표. 넷째, 한국어 교육에서 K-팝 활용이 지향점입니다. 첫째, K-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의 원리입니다. 우선 노래를 활용한 언어교육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활용한 언어교육 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동기 유발 및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학습 언어의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노래에 나타나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K-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의 원리입니다. K-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 목표 문법과 교수 요목 목적을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둘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준비하기. 셋째,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문법 수업을 진행하기. 넷째,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업에 활용 가능한 K-팝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활용 가능한 K-팝은 6가지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학습 목표인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노래. 둘째, 해당 문법 항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노래. 셋째, 멜로디나 리듬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노래. 넷째, 교육적 내용이 들어있는 노래. 다섯째, 가사의 어휘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노래. 여섯째,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인지도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K-팝을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는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는대의 여러 의미 중 연결 어미로서의 는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는대는 아래의 정의와 같습니다. 뒷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이러한 는대는 아래와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춰. 첫째,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는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라는 앞절과 전화벨이 울렸다 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춰는 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른다라는 앞절과 그 애는 춤을 잘 못 춘다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라는 앞절과 전화벨이 울렸다라는 뒷절로 나뉘는데요. 뒷절이 전화벨이 울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라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춰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른다라는 앞절과 그 애는 춤은 잘 못 춘다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뒷절이 그 애가 춤은 잘 못 추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그 애가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10cm 노래 스토커를 활용하여 는대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10cm 노래 스토커는 정규 3집의 세 번째 수록곡입니다. 다음은 스토커의 가사 중 일부인데요. 제가 교육하고자 하는 는대가 적용된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문단을 1번, 두 번째 있는 문단을 2번, 세 번째 있는 문단을 3번이라 통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는 다시
1-1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와 1-2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앞절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뒷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뒷절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부분 역시 내가 이렇게 원한다라는 앞절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뒷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뒷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내가 이렇게 원한다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입니다. 이는 2-1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2-2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나쁜 거니? 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1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본다 라는 앞절과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뒷절이 내가 그렇게 불편한지를 상대에게 묻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본다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나쁜 거니? 는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본다라는 앞절과 내가 나쁜 거니? 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뒷절이 내가 나쁜 건지 상대에게 묻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본다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입니다. 이는 3-1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구나. 3-2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나쁜 거구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1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구나. 이 부분은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본다는 앞절과 내가 그렇게 불편하구나 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뒷절이 내가 그렇게 불편한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2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나쁜 거구나. 이 부분은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본다라는 앞절과 내가 나쁜 거구나라는 뒷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뒷절의 내가 나쁜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상관되는 상황인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본다는 앞절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cm 스토커를 활용하여 는대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PPT 모형을 활용한 교사학습 계획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PPT 모형이란 프레젠테이션의 제시, 프랙티스 연습, 프로덕션의 발화로 이루어지는 모형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시 부분입니다. 제시 부분에서는 문법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의 사용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습입니다. 연습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 항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문형 연습, 문장 연결하기 등의 학습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습 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문법 항목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이때 학습자 간 의사소통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역할극 등의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PPT 모형을 바탕으로
제가 수업하고자 하는 10cm 스토커를 활용한 는대 교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법은 연결 어미로서의 는대입니다. 학습 대상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입니다. 학습 자료는 PPT, 사진, K-팝의 가사, 활동지 등입니다. 학습 목표는 K-팝 가사를 활용하면서 학습자들이 는대의 의미 변화를 알고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는대의 의미 이해하기, 는대를 활용하여 표현하기입니다. 수업 시간은 60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TPP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계획표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이 5분 동안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목표 문법을 유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합니다. 이때 학습자들은 교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다음으로 제시입니다. 제시는 10분으로 잡았는데요.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K-팝을 활용해서 문법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올리고 의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선 도입 부분의 대화를 판서하고 노래 가사에 나타난 목표 문법 항목을 PPT에 제시합니다. 제시된 문법 항목의 의미와 문법 규칙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설명해주는 예문, 의미, 문법 규칙 등을 잘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연습입니다. 연습은 20분으로 잡았는데요. 교사가 여러 가지 연습 요령을 통해 학생들에게 목표 문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생각하면서 활동지에 제시된 문장 연습을 완성할 수 있으며 연습을 통해 목표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발화입니다. 발화는 20분으로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목표 문법 항목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목표 문법 항목이 들어간 K-팝으로 노래 가사 바꾸기라는 활동을 하며 발화 단계를 진행합니다. 노래 가사 바꾸기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 문법 항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기존에 배웠던 어휘나 문법 항목을 사용하면서 지난 학습 내용에 대한 복습 효과도 발생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5분으로 잡았는데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오늘 배운 목표 문법 항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했다면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해를 못했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다시 설명해 준 후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절차에 따라하고 학습 내용의 기억을 강화하면서 장기적 기억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K-팝 활용의 지향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우선 K-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교과서 중심 학습법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K-팝을 활용한 학습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K-팝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및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K-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팝을 활용한 교육을 연구를 하고 이를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K-팝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 듣기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K-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팝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후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므로 K-팝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질적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진행했던 국어국문학과 반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